캘리포니아의 화이트 산맥에 브리슬콘 소나무가 있는데 이게 아래 사진에 있는 게 무려 4,800살이나 됐답니다. 지금 살아있는 거래요. 그런데 동물인 경우에는 2006년에 아이슬란드 연안에서 잡힌 대합조개인데 405살에서 410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 남부의 뱀장어를 잡았더니 글쎄 이게 1859년생이고요. 갈라파고스 거북은 뭐 너무나 잘 유명한 거죠. 다윈이 진화론을 만든 적인데 뭐 190년. 그런데 또 거기다가 북극고래를 이제 아미노산을 분석을 했더니 211살인데 여기서 보니까 글쎄 1890년대에 제작된 작살촉이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상당히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육상동물인 경우는 수명이 이제 확 줄어드는데 뭐 식물은 뭐 5천년까지만 하여튼 우리의 이제 반려동물로 아주 유명한 개의 평균 수명은 12년에서 15년. 고양이는 15년에서 20년 정도. 물론 뭐 이게 최장수는 요거 2배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제 그 평균 수명이 7, 80살로 지금 이제 급증을 했는데 이건 동물 중에서는 매우 오래 사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좌우간 여기서의 생명체의 문제라는 것은 일단 지구상에 태어난 생명체는 언젠가 죽어야 된다는 건데 현대 과학자들이 그러면 왜 이러느냐 이거죠. 이랬더니 우리 신체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은 아날로그 시계 부속품처럼 움직인다. 그런데 이것이 일방향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성이다. 말하자면서 20살이 10살을 못 간다는 거예요. 60살 먹은 사람이 50년 전으로 가서 10살을 못 간다는 거죠. 시계가 시각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부속품은 빠르게 혹은 느리게 움직이면서 시계를 말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정확한 시각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도 서로 다른 생물학적 나이를 나타낸다. 노화율도 다양한 세포, 조직 또는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사람에 따라 젊게 보이거나 늙게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노화 과정이 서로 다른 비율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골머리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노화라는 거 이런 거 따져본다는 게. 그런데 이것이 노화의 아주 큰 틀이 있습니다. 뭐냐면 노화가 누구에게나 나타나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몸에서 일어나죠. 천천히 또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화는 외부 요인 때문에 뭐 갑자기 나타나든가 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간으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이렇게 평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이 되면 사망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그 학자들이 이거 정도는 알았으니까 노화가 왜 생기느냐를 이제 콩티드 파티드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화 요인은 사실 뭐 이거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모든 사람이 같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학자들이 이와 같이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뭐냐면 마모 이론입니다. 이게 기계를 오래 사용하면 부품이 마모되어 고장이 자주 일어나는데 우리 몸도 살아가면서 받는 각종 손상에 의해 마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잘 알지만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메커니즘이 낡아져 자체 수리 능력을 잃고 쇠퇴해가는 건데 우리 인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예비 유전자가 존재하죠. 무슨 소리냐면 유전자 체계 중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고 정상적으로 대체하는데 장수하는 종은 예비 유전자가 풍부해서 여러 번 수리가 가능한 종을 말한다. 즉 노화는 예비 부품을 다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에 이제 예비 부품을 다 사용하는데 여기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마모도 그냥 놔두면 계속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고 뭐 이런 데면 마모가 그냥 촉발되는 거죠. 고장이 그냥 촉발되는데 이것이 이제 발암물질에 의한 손상설 같이 이제 암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 암이 상당히 헷갈리죠.
지금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에서는 인체 발암 확인물질 1군 은 확실히 암이 걸린다. 이거 갖고 놀면. 두 번째는 EA군, EB군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알코올, 그러니까 술, 담배, 뭐 자외선, 이거 그러니까 저 햇빛을 너무 많이 맞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벤조피렌 해갖고 껌댕이들, 고기를 구운데 까만 것보다 착착 잘라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뭐 다이옥신, 포르말데히드,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이 유해물질이라는 것이 뭐 현대화 때문에 이제 인간하고 접촉하고 이러면 이게 옛날에 그 인체가 모르던 놈이 들어오니까 이건 이제 암 같은 물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마모 일어나고 일맥상통하는 거 있는데 생체 에너지설입니다. 그거 저 비교적 같은 적인데 태어날 때서부터 어느 정도 한계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인간이. 그런데 에너지를 빨리 사용하면 빨리 늙고 적게 사용하면 수명이 길어진다. 적게 사용하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인간의 한계 에너지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말로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데 낭비하면 빨리 죽는다. 노화가 빨리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DNA 에러설인데 요새는 뭐 DNA니까 과학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신통해요. 그 이해성이 쉽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이제 DNA 행기생이나 각영세 체험마다 5천만에서 2억 5천만 개가 존재하는데 이게 DNA가 손상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데 이 손상이 5천만에서 2억 5천만 개 중에서 매일 1000개에서 100만 개 정도가 일어난답니다. 그런다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되는데 에러 발생률이 한 1000만 분의 1인데 여기에서 인간이 오묘한 구조로 해서 복제할 때 이 에러 발생을 알아갖고 착착착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그런 내용을 넣는데 이게 이제 워낙 많은 숫자가 이제 복제로 에러가 되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종양 억제 유전자 등 중요한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그 중에서도 이제 유전자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 중에서도 중요한 놈이 이 손상이 되면 그러면 정상적인 기능으로 해서 복제가 계속되지를 않고 이제 암이라든가 종양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세포 분열 횟수가 증가하고 DNA 에러가 축적되니까 이것이 스트레스 등으로 세포 사멸로 수명이 조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 자체로 보면 DNA도 인간이니까 하다가 보면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계속 축적되면 노화가 이제 돼갖고 뭐 죽게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정도 이제 복제가 되는데 요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유해산소설입니다. 활성산소설이에요. 생명체가 산소를 먹고 사는데 산소는 거의 모든 물체와 결합이 잘 돼요. 그러는데 인간은 한평생 음식물이라는 땔감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 라디칼이라는 불청객이 생겨나요. 그래갖고 DNA나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들은 공격을 하는데 이때도 인간은 똘똘해갖고 세포 내에 항산화 효소가 작동해갖고 대항을 이제 하는데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상이 계속돼서 세포에 쌓이다 보이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토콘트리아인데 이 미토콘트리아가 손상에 취약을 하거든요. 그럼 이 취약한 거 미토콘드리아가 다량으로 된다 그러면 생체 에너지가 저하되고 이제 결국은 세포가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러는데 미토콘트리아가 사실은 얼마 전에 알려진 겁니다. 간세포 한 개당 1000에서 3000개인데 사실은 딴 걸로 따져보면 그 인간의 뭐 1경계의 미토콘트리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난자에 10만 개, 전자에 한 뭐 100개 정도로 해. 그거 이 차이가 노화하고 관련이 된다는 게 이제 극적으로 발견이 된 건데요. 이 미토콘트리아는 아주 희한한 겁니다. 15억 년 전에 원핵세포 하는데 이제 호기성 세균이 있는데 여기에 미토콘트리아라고 아주 작은 놈을 끼어 들어갔어요. 그 원핵이 능력이 있으면 미토콘트리아를 박박 밀어내면 될 텐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워낙 적고 그런데 거기다가 얘가 또
그 활성화되는 도와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세포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야, 그럼 같이 살자. 그래갖고 대신 네가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뭐 에너지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박박 그 세포한테 도움을 주는 건데, 그런데 미토콘드리아는 뭐 여성만 유전되고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체 생존 기술을 터득했는데 이게 뭐 말과 닳도록 오래 가면 문제가 없는데 생존 기간이 있어요. 적혈구의 생명이 120일이고 상피세포가 7일이고 미토콘드리아는 11일 정도 매번 복제되고 이래야 되는 것. 이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뭐 손상도 있고 안 되는 놈도 있고 삐지는 놈도 있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활성산소로 해갖고 이놈이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고 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만 살지만 이 숨 쉬는 것 때문에 이 세포가 손상을 입는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단적인 예가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잘 알려진 얘기인데 그랬는데 세계에서 그 산소를 가장 많이 먹는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인데 이건 폐활량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마라톤 선수는 딴 그 운동선수 과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보다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 폐활량이 큰 적인 건 마라톤 선수는 달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홍기정 선수도 사실은 아주 장수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게 그리스의 전사들의 이제 실물 투구인데 지금 이거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헤이프리 가설인데 요게 좀 찝찝해요. 뭐냐면 우리 인간이 100조의 정상세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세포가 헷가닥하면 이것이 이제 다시 분열해 갖고 새 것이 되는데 요게 50번에서 70번만 세포가 분열을 해갖고 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노화라는 건 우리 몸의 세포가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는데 요게 70번 정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을 한다고 그러면 못 살겠다 꾀꼬리를 해갖고 세포가 자살을 하니까 노화를 해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이 헤이프리 박사가 뭐냐면 고양이가 오래 못 살고 그러는 거는 고양이는 8번밖에 분열이 안 돼요. 말은 20번. 그러니까 인간은 6, 70번을 한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도 오래 산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신통한 게 17번 염색체 중에서 세포가 분열을 할 때마다 텔로미아라는 거, 저 말단 부분입니다. 요게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줄어들면 못 살겠다 꾀꼬리 해갖고 우하측처럼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학자들이 놀라운 거를 발견한 건데 텔로미어 기어가 1년기 길이만큼 해갖고 이제 짧아지는 이제 세포 분열할 때마다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세포의 텔로미어 이제 길이가 절대적으로 짧아지면 더 이상 이제 세포 분열을 멈춘다. 그랬는데 학자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그냥 총알같이 파고들겠습니까? 그랬더니 텔로미어의 DNA를 텔로머라제라는 효소가 복구를 한다는 거예요. 텔로머라제가 있으면 세포가 분열해도 텔로미어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 그냥 잘 안 죽는다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야말로 비밀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 생식세포 즉 난자와 정자 및 암세포는 세포 분열에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암세포인 경우에 정상세포하는 정상세포는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 말단부인과 텔로미어가 짧아지는데 암세포는 짧아지질 않아요. 이게 이제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요건이 뭐냐면 암세포에는 텔로머라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 현상이 거의 없는 바닥계자나 무지개 송어는 텔로머라제가 세포 속에 많이 존재한다는 거를 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이 놈이 암으로 되면 암이 증식이 돼갖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텔로메라제라는 녀석이 암에는 증식이 계속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암세포와 연결된 텔로메라제의 효소 기전을 규명하면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총력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래 보시는 게 헬라세포인데, 이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헬라는 헬리에타 렉스가 1951년에 죽어서 그 헬라가 갖고 있는 암세포가 헬라세포인데, 이거는 지금도 계속 분열을 해갖고 지금 암 연구라든가 일반 연구에 모두 이거를 사용을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951년이니까 70년 전에 헬리에타 렉스는 죽었지만 헬라세포는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그게 바로 암세포죠.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규명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지금 앞으로는 학자들이 이 문제에 좋은 정보를 우리 인간들한테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이 인간 생존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어떤 때는 암으로 돼갖고 그냥 인간을 아주 작살을 내고 하는 건데, 그래서 헤이프리 항계가 암세포에는 작용을 하지 않는데 이게 인간을 죽여버리죠. 암세포가 커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작동 기전을 알아내자. 그래갖고 지금 현재 알려지는 저거는 텔로미어가 줄어드는 방지법으로 호르메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엘리프터만 이제 박사가 2010년에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러같이 이제 질병과 동일한 증상을 유도하는 걸 갖고 소량을 투입을 하면 몸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을 갖다 한꺼번에 먹으면 좋지만 조금씩 하면 내성이 생기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이거 자체도 텔로미어에도 그런 효과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래갖고 총력적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양에 노출되면 죽지만 적은 걸로 하면 이제 몸에도 그런 식으로 박박 그 내성을 겨워주면 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러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노화에 대해서 아주 큰 궁금증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이 한 100살 이렇게 하지만 나무는 4,000년 5,000년 살고 고래는 200년도 살고 거북도 사는데 인간은 얼마가 한계냐, 이렇게 했더니, 왜냐하면 그런 정도를 알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한계를 알면. 그랬더니 지금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뭐냐면 오스테드 박사하고 올생스키 박사인데, 이게 이 올생스키 박사는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15살에서부터 130살 못 산다. 그랬더니 오스테드 박사가 무슨 소리냐가요. 이제 인간의 수명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150살까지 살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2001년에 야 그럼 맞붙자. 그래갖고 $600를 신탁을 했더니, 그때 2001년에 그랬더니 이게 이자를 받는데 150년 후에는 $5억 된답니다. 그래갖고 이때에 2001년 이전에 탄생한 사람이 2150년 1월 1일에 150살이 먹은 사람이 나오면 이 $5억 모두 받는 거예요. 예, 지금 하여튼 걸려 있습니다. 단 이 돈을 받을 때 돈 받는 정신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150살, 130살 하면 130살에 맞추는 이런 그 한계, 150살에 맞추는 이제 이런 연구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뜨거운 논쟁을 벌려서 한국도 뭐 대대적으로 뭐 언론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로는 불란서의 깔망 교수가 121살 때 생일 파티를 하는 겁니다. 우측에. 그랬는데 이때에 122살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런데 얘기가 지금 현재 학자들은 근간 122살을 넘어서 130살까지는 뭐 살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데 135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금세기에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그러는데, 좌우간 지금 얘기는 학자들이 이러는 겁니다.
대충적으로 보면 한 30%가 장수인이 유전이지만 나머지 한 70%가 생명하고 이제 큰 관련이 있는데 이게 섭생하고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의 형제 자매가 거의 없다. 말하자면 형제 자매의 유전자는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게 다른 거죠. 특히 그래서 쌍둥이가 아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대로 그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일 중요한 거는 100살까지 살려면 일단 80살은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80살을 넘기면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현격히 적어지고 85살이 넘으면 이제 심장 발작이 이제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차가 100살 갖고 90살 이런 정도가 넘으면 노화정지가 서서히 시작되고 130살 적이 온다면 노화가 정지되니까 30년은 쨍쨍하게 살 수 있다. 이것에 이제 큰 적이고요.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도 수없이 많고 장수한 사람들이 자기 장수 비법이라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잠을 좀 많이 자지 말라고 그래요. 6시간에서부터 7시간 하는데 8시간 이상 초과로 잠자는 데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답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의 이제 얘기고. 뭐 너무나 잘 알려지기냐면 45분씩이든지 뭐 하여튼 뭐 걷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낮잠 자는 게 뭐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뭐 낮잠 자 그러니까 근데 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여건상 낮잠 자기가 쉽지를 않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의 텔로머의 길이가 아주 천천히 줄어든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뭐 맨날 오는 소리입니다. 스트레스를 제거해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러는데 그건 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건 내가 받기 싫어 마 이런다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안 받아지는 거는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상 그 다음에 작은 스킨십과 충분한 성관계를 해라. 이런 게 이게 이제 스킨십이죠. 이게 이제 인간에게 심리적 위로감과 만족감을 준다는데 이게 뭐 정신적 정사정원인데 일본의 오키나와가 장수촌이 되는 이유가 이게 스킨십입니다. 3, 4세에다가 함께 살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랬죠. 근데 이렇게 하면 좋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거의 없어졌는데 뭐 오키나와는 직금도 오고 장수 촌이라는 거죠. 5번째는 이제 이게 많이 얘기는데 좀 적게 먹으라는 겁니다. 좀 적게 먹으면 그러니까 배가 고픈 정도다 이렇게 할 때 먹으면 수명이 50% 연장이 된다는데 반 정도가 하버드 대학 데이비드 싱클로 박사가 아주 이 분야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소식으로 하면 대체로 30%는 연장이 된대요. 그 뭐 인간도 그렇고 쥐의 연구에서는 뭐 폭발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서 배고픈 영장류가 잘 먹는 영장류보다 당뇨병, 심장, 뇌질환, 암에 걸리는 확률이 감소되는데 여기서 소식이라는 정의가 중요하죠. 소식이라는 보통 정상보다 25 내지 35% 적은 칼로리인데 물론 필수 영양소는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약간의 배고픔이 지속적인 몸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 이건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 다른 겁니다. 유기체를 그래갖고 더 강하고 저항력 있게 만들어준다는데 이게 적은 칼로리를 섭취하면 신진대사도 느려진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만만치 않아요. 이러려면 좌우간 술, 담배는 no. 이렇게 한다면 인생의 뭐 한 3분의 2는 아주 엉망으로 만들 이런 거 처지가 된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식사하고 같이 먹고 이런 것도 no.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갖고 이게 소식주의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기가 어렵긴데 아주 치명적인 게 또 있어요. 성욕이 자주 감소한다. 뭐 그렇게 10대 소년들 사이에서 섭식 장애가 오히려 부작용을 크게 일으킨다. 그래갖고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칼로리 제한이 효율적인지는 앞으로도 이제 연구의 대상인데 좌우간 너무 뚱뚱하게 뭐 이렇게 많이 먹지는 말라 이러는데 이거의 단적인 얘기가 뭐냐면 장수인
초고령자는 뚱뚱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 뭐 이해가 갈 겁니다. 좌우간. 그러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 좀 깨어 있어라. 그래갖고 취미생활 머리를 자꾸만 쓰리는 거예요. 뭐 카드, 바둑, 뭐 악기 등을 해갖고 풍부한 사회적인 연결만 유지를 하는데, 머리를 많이 쓰면 뭐 줄기세포가 뇌에 존재해서 자꾸 생긴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주 추천하는 거는 나이가 먹은 사람한테 새로운 언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고 한 10년 정도면 이게 언어 배운다는 게 만만치 않죠. 10년 정도. 이게 머리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일을 갖고 찾으려는 건데 서울대학교 한경애 교수는 일 있는 노인은 14년을 장수한답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머리 쓰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거기다 정신적으로 일하는 게 오키나와에서 남자보다 8년을 장수하는데,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삽니다. 그러기는 했는데 여기 오키나와 여성은 특별히 좀 오래 더 사는데, 여기는 이 지역에서 정신 지도자 역할은 모두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년층은 기본 정신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다. 그랬는데 지금 요새 요게 아주 얘기가 헷갈리는 건데, 뭐 예전서부터 얘기를 해갖고 청춘에 이제 젊은 사람의 피를 수연하는 것이 청춘요법인데 아주 좋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수혈을 해갖고 그래갖고 뭐 혈액형 정도가 맞아야 되겠죠. 그랬는데 요새 또 이거에 대해서 삐져갖고 연구한 사람에 의하면 젊은 피를 수혈하는 거는 뻥이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뻥이라는 말도 있고, 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뭐 절대적으로 뭐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좌우가 지금에 관한 내용적으로 해서 노화라는 게 뭐라는 것도 얘기됐고, 그 비법에 장소는 비법에 나름대로 수없이 있지만 여기에서 설명한 내용은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거를, 이런 거를 약간 설명을 해서 분리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